떠오르는 국민 생선, 주황 빛깔의 도톰한 살점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이 생선은 바로 생연어. 다양한 요리의 매력적인 식재료로 떠오르며 뷔페에선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로 등극.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지며 남녀노소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고급 메뉴인 참치회가 대세였던 일식 전문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게 연어 사시미를 많이 사시죠. 연어가 참치보다 더 많이 나가요? 고급 생선회로 꼽히는 참치와 더불어 대중적인 생선회로 자리 잡은 연어. 이제는 고급 음식점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생연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부터 저렴한 가격에 연어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무한 리필 전문점까지 연어 전성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생선기름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 EPA 함량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각광받고 있는 세계 10대 건강식품 연어.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전문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횟감용으로 추천해드리진 않고. 맥인 거예요? 주로 이제 그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강의 이제 그 수질이 상당 부분 이제 오염이 진행됐다. 그런 똥물에서 사는 그 고기를 안 먹습니다. 맛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은 아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과 그리고 저와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2016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두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한 다음 산란을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생선. 그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연어가 이렇게 큰 줄 처음 봤습니다. 물살을 거스를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어는요, 혈관 건강을 돕는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연어의 살만을 싹 발라내서 회를 치면요, 이렇게 선명한 주홍 빛깔과 흰색 무늬의 조화가 아름다운 게 특징입니다. 연어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이 연어는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회뿐만 아니라 초밥, 샐러드, 또 제 앞에 있는 이 덮밥처럼 다양한 요리로도 사용됩니다. 연어는 과거에는 고급 일식 전문점이나 뷔페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 식재료였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주위에서 연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부터 만원대의 가격에 연어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전문점까지 생겨나 바야흐로 연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연어 무한 리필 전문점에 대한 시청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신선한 연어회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단 겁니다. 정말 무한 리필 연어에는 꼼수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취재 중 밝혀진 세계 10대 건강식품 연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취재했습니다.
최근 생연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시청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무한 리필 전문점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연어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한 리필에 사용하는 연어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단 겁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 시내에 생긴 연어 무한 리필 전문점은 약 300여 개. 우리는 번화가에 위치한 한 무한 리필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연말연시 대목을 맞은 가게 안은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연어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최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벽면 가득 적혀있는 연어의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혈관 질환, 당뇨, 골다공증 예방과 뇌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연어는 지방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1인 기준 14,900원에 건강식품 연어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먹으세요? 이게 근데 비싸지 않아요, 원래 연어가? 먼저 곁들여 먹는 3가지의 음식이 차려지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주문한 연어회가 나옵니다. 1인 15,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연어회와 음식들이 푸짐하게 항상 차려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연어회의 또렷한 색감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혹시 무한 리필 연어는 우리가 평소 즐겨 먹던 연어와 다른 건 아닐까? 연어회를 한 점 맛봤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평소에 먹던 연어 맛이랑 되게 비슷한데 몇 번 안 씹었는데도 입에서 금방 녹아요. 혀끝에서 녹아드는 부드러운 식감. 평소에 먹던 연어와 차이가 없습니다. 연어 리필 좀 해줘. 두 번째도 같은 연어회가 나올까? 수차례 리필해봤지만 모두 신선한 연어회가 나옵니다. 고급 식재료로 알려진 연어. 어떻게 무한 리필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생연어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를 찾았습니다. 요즘 인기 식품이라는 연어가 진열돼 있었는데요. 생연어의 가격은 100g에 2,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생연어의 가격을 비교해 보기 위해 이번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과연 도매시장에서 연어의 가격은 얼마일까? 싱싱한 수산물 사이로 주황빛깔 연어가 눈에 띕니다. 회로도 먹고 구워도 먹는 슈퍼푸드 연어. 다른 가게 역시 큼지막한 연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생연어죠? 한 덩어리에 한 몇 킬로 정도? 뼈를 제거한 연어 살만의 무게를 잽니다. 연어 한 덩어리의 무게는 1kg.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본 대형마트보다 5,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입니다. 키로당 얼마예요? 키로당 2만 원? 2만 원?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커다란 생연어를 손질한 후 약 1kg의 무게로 나누어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손질하지 않은 생연어 한 마리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2,000원. 활어인 방어, 우럭, 광어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은 연어를 어떻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또 다른 연어 무한 리필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어회를 먹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내부 인테리어는 마치 일반 호프집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원래 무한 리필이었어? 원래 였는데 연어가 유행인가 봐요. 무한 리필 연어회와 6가지 곁들임 음식의 가격은 1인당 13,900원. 연어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마그네슘 등 부족한 게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몸에 좋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연어에? 네. 아. 곁들임 음식이 차례로 나온 뒤에 마지막으로 연어회가 나옵니다. 꽤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1인당 13,900원이면 이 모든 음식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두툼하게 썰어낸 연어회까지 무한리필 전문점은 이렇게 푸짐하게 내줘도 남는 게 있는 걸까요? 먼저 연어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쫀쫀하고 그 연어 고유의 향도 조금씩 나면서 되게 입에서 진짜 녹는 느낌? 호텔 뷔페나 아니면 뭐 고급 레스토랑이나 뭐 참치집에서도 따로 이렇게 연어를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이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까 되게 좋네요. 이곳 역시 신선하고 고소한 연어의 맛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연어를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주방을 들어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연어 한 마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한 주방 안. 손질해둔 연어는 신선해 보입니다. 우리는 사장에게 무한리필에 사용하는 연어가 비싸진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 마리에서 8만원인데 우리 연어 그거? 경이 내려가고 얘네들 10만원이 넘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13,900원에 무한리필, 그 비싼 연어 무한리필 할 수 있어요? 연어가 워낙 비싸서 네. 그동안은 먹을 수 없어. 이런 연어집이 없었다가 팬티에서만 팔았지. 연어 가격이 좀 내려가고 이런 무한 연어집들이 지금 엄청 생기는 거야. 과거에 유난히 비쌌던 연어값이 소폭 내리게 되면서 무한리필이 가능해졌다는데요. 무한리필 전문점에서는 이 곁들임 음식이 연어의 신선도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네. 사람들이 연어를 많이 먹게 하면 안 돼. 리필이 연어가 아니라 튀김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콘치즈, 오뎅탕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해야 돼. 연어의 마지막에 주는 이유가 네. 그것이 처음 연어가 비싼 이상 연어는 너무 비싸니까 연어 무한리필보다 이런 거 더 들어오는 게 우리가 살길이야. 손님들이 값비싼 연어를 덜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한리필 전문점의 운영 방식. 그런데 주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연어회가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요건 회덮밥용. 깜용으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연어 얼마나 비싼데? 지난 11월 방송된 금값 전어의 기막힌 꼼수편. 가을철 특수를 맞이한 전어회 식당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전어회가 전어 회무침으로 둔갑하는 충격적인 재사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남기고 간 이 연어회도 재사용되는 것은 아닐까? 이때 연어회를 가지고 가는 직원. 우리는 주방 밖으로 나와 연어회를 가져간 직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연어회. 손님이 남기고 간 연어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손님이 남기고 간 연어가 양이 많거나 깨끗할 경우 회덮밥으로 만들어 직원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의 동의하에 말입니다.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손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장의 운영 방침, 참 고마운 일입니다. 또 다른 무한 리필 전문점은 남은 연어를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2달 전 무한 리필을 새로 시작했다는 한 연어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때 손님이 남기고 간 연어회가 들어오는데요. 과감히 버리는 직원. 남은 연어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나 무조건 버려요. 아, 무조건 다 버려요? 딴 사람 없으면 버려요. 나 무조건 버려요. 아, 진짜로요? 연어를 재사용하진 않을까? 일부 시청자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가 취재한 모든 무한리필 전문점은 남은 연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취재 중 우리는 한 가맹점 관계자에게서 값비싼 연어를 무한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어를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많이 못 먹어요. 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170g, 150g에서 170g 먹더라고. 물론 그냥 뭐 진짜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좀 덜 먹는 사람이 더 먹는다. 그래서 1인당 보통 한 150g에서 160g 정도 먹어요. 연어 특유의 느끼한 맛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된다는 말. 연어를 직접 손질하는 주방 직원의 생각은 어떨까? 기름이 많아 느끼한 연어는 지불한 금액만큼 먹는 손님보다 먹지 못하는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어 요리 전문점이 늘어날수록 국내에 수입되는 연어의 수입량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뛰어오른 연어 수입량. 연어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데요. 뜻밖의 사실은 국내에 수입되는 약 3만 2천 톤의 연어 중에 90% 이상의 연어가 모두 노르웨이산이라는 것.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노르웨이산 연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 한 가지예요, 연어는? 물론 다 노르웨이 거만 와요. 아, 그래요? 네. 연어를 판매하는 또 다른 가게. 이건 어디 거예요? 노르웨이 못 팔아요, 맛있더라고. 생명은 다 노르웨이예요? 이거는 다 생선 노르웨이 생선. 도매시장에서는 오직 노르웨이산 연어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바다에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 연어는 다 양식이에요. 다 저희 사이즈가 다 노르웨이 거예요. 다 양식이에요? 다 양식이에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모두 양식이라는 상인의 말. 그렇다면 무한리필 전문점의 상황은 어떨까? 한 프랜차이즈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 가게 입구에 전시된 현수막에는 프리미엄 노르웨이산 생연어를 사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본사에서 수입해온 생연어를 일주일에 서너 번 배송받는다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와요, 연어가. 아, 노르웨이. 자연산이에요? 양식이죠. 연어가 양식이에요. 가족이 양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식을 다 해요. 무한리필집 역시 양식 연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연어를 수입하는 한 유통업자에게서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그 연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료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르웨이 거는 양식이니까. 사료로 연어의 기름이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이야기. 요 라인이 사료를 먹여서 다 이렇게 만든 기름이에요. 오른쪽 사진의 자연산 연어에는 흰 줄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주로 먹는 연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흰색 줄무늬는 바로 사료로 만들어낸 기름이라는 겁니다. 쇠고기의 마블링이 고소한 맛을 내듯 연어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기름진 사료로 키운다는 양식 연어. 유통업자는 자연산 연어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자연산인데 알래스카 바다 한가운데서 잡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올려서 들어오는 애가예요. 네. 자연산이 문제가 그거예요. 뭐 올해 조업이 많이 안 됐다. 그럼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싸요. 알래스카의 바다에서 잡아 냉동 상태로 수입된다는 자연산 연어는 공급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에 비해 시중가가 무려 3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산 연어를 쉽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부터 달라 보이는 두 연어를 비교해봤습니다. 양식 연어의 주황빛 살결의 흰 무늬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인데요. 반면에 자연산 연어는 속살이 붉은색을 띠며 흰 줄무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른 두 연어의 생김새는 자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 최대의 연어 산지 노르웨이 바다의 양식장에서 자라는 대서양 연어는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인공 수정된 알에서부터 건강한 것을 선별한 다음 그물형 가두리에서 키우는 양식 연어. 최적의 수온과 배합해 만든 사료를 주는 시간까지 엄격히 관리해 최상의 상품으로 키워집니다.
강에서 태어난 알래스카 연어는 태평양을 누비다 알을 낳을 때쯤 고향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지닙니다. 해조류를 먹은 자연산 연어는 게, 새우 특유의 붉은색인 아스타크산틴이란 천연 색소를 축적해 붉은색을 띠는데요. 우리가 알던 양식 연어와는 맛도 다르다고 합니다. 느끼하지 않아요. 저희가 먹던 그 연어 맛이랑은 틀리실 거예요. 그럼 기름기가 되게 없어요? 미국에서 이게 건강식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자연산 연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메가3나 뭐 그런 사람 몸에 좋은 게 더 많은 건 자연산이죠. 같은 연어지만 성분은 다르다는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 연어가 주목받게 된 것은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연어를 슈퍼푸드로 선정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은 10가지의 음식 중 유일한 동물성 식품인 연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건강식이잖아요. 미국 타임즈에서는 10대 슈퍼푸드라고 그만큼 몸에 좋은 거고 그 나와있잖아요. 그냥 많이 연어 먹었을 때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음식이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그 여러 음식을 먹으시다는 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연어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며 식품업계를 강타한 슈퍼푸드 연어. 우리는 슈퍼푸드 연어의 출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타임지의 10가지 건강식품 중 연어가 선정된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는 뇌세포를 감싼 지방층과 상호작용을 하며 치매와 같이 노화로 생기는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양학 권위자인 스티븐 프렛 박사의 슈퍼푸드라는 책에서도 연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등이 풍부한 연어를 슈퍼푸드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슈퍼푸드는 바로 야생 연어, 즉 자연산 연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타임지 역시 바다를 방랑하며 신선한 생선을 먹는 자연산 연어를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양식 연어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어의 대표 성분이라는 오메가3는 얼만큼 들어있는 걸까? 우리는 자연산 연어와 양식 연어의 오메가3 함유량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연어 생산 회사에서 구입한 양식 연어, 그리고 알래스카 홍연어종의 DHA와 EPA 함유량을 시험해본 결과 DHA와 EPA 두 가지의 오메가3 성분 모두 자연산 연어에 더 많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푸드 관련 서적에서는 오메가3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어뿐만 아니라 오메가3가 풍부한 다양한 수산물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타임지의 10대 건강식품 역시 오메가3를 얻을 수 있는 생선으로 청어,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추천하는데요. 28가지 생선의 오메가3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우리에게 친숙한 생선인 이면수와 고등어가 1, 2위를 다투며 풍부한 오메가3 양을 자랑하는데요. 한편 중위권에 머무른 양식 연어. 슈퍼푸드 연어의 충격적인 진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 성분이 자연산에 비해 적었던 양식 연어. 그러나 지방 함량은 자연산 연어에 비해 무려 2.4배 이상 높았습니다. 양식 연어는 기름기가 많다고 알려진 이면수와 고등어에 비해서도 오메가3 함유량은 월등히 적고 지방 함량은 높았습니다. 미디어와 일부 식당에서 말하고 있는 연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일반적으로 자연산보다는 양식산 생선이 지방 함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료에 지방을 많이 첨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료에 어떤 지방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좋은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사료에다가 고등어새끼라든지 정제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많이 첨가하면 양식을 하더라도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아지는 거고, 반면에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적은 옥수수 기능이라든지 콩기능 같은 야채류를 많이 첨가하면 지방 함량 상당히 많아지는 반면에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도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 타임즈에 따르면 호주의 한 식품 과학자는 양식 연어의 오메가3 함유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제해양성분기구에서는 양식 연어의 사료에 오메가3 성분이 많은 생선 기름을 줄이고 식물성 기름의 비율을 높이면서 연어의 EPA와 DHA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산 필렛 연어의 경우 2년간 지방 함량은 늘었으나 오메가3 함유량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어는 먹이로 오메가3를 축적합니다. 양식 연어의 경우 어떤 사료를 먹는지에 따라 오메가3 함유량 또한 달라지는 것. 바다에서 오메가3를 생산하는 해조류는 플랑크톤에게 잡아먹히고 플랑크톤은 작은 생선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는 자연산 연어는 오메가3를 축적합니다. 사료를 먹는 양식 연어는 오메가3 양과 상관없이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연어의 기름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6kg에 달하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 인공수정한 알에서부터 선별돼 키워진 양식 연어는 그 크기와 무게가 엄청납니다. 수온이 낮은 노르웨이 바다에서 양식돼 지방층이 두껍게 그리고 천천히 쌓입니다. 비늘과 머리, 뼈 등을 제거하는 필렛 작업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드러나는 영롱한 속살. 살점이 두툼하고 뼈가 무른 대신 잔가시가 많은 양식 연어는 꼼꼼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연어의 손질을 마쳤습니다. 말끔히 손질된 양식 연어에 보이는 선명한 물결 무늬의 하얀 지방. 혀끝에 닿으면 사르르 녹을 것 같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조업한 알래스카 연어는 자연에서 자란 특성상 연어마다 크기와 색깔도 제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손질한 두 연어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주황 빛깔 양식 연어와 붉은 빛깔의 자연산 연어. 같은 어종인지 모를 정도로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강에서 바다로 힘차게 헤엄치는 자연산 연어는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연어. 촉감 역시 다른데요. 탱탱해져. 누르면 바로 올라오죠. 좀 부드러워요.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꼬리살이 두툼하고 물렁한 양식 연어에 비해 자연산 연어는 단단하고 탱탱합니다. 두 연어를 손질해 200g의 무게에 맞춘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고 가열한 프라이팬에 올려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열을 가하자 부풀어 오르는 양식 연어. 8분간 지켜본 결과 왼편의 양식 연어는 기름이 지글대며 흘러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반면에 기름이 보이지 않는 자연산 연어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기름기 없이 바짝 구워지고 있는 모습. 바닥에 눌러붙지 않는 걸 보면 기름이 나오고는 있는 건데 이게 기름이 흐르거나 할 만큼 나오진 않아요. 양식 연어를 살짝 건드리자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는데요. 노르웨이 쪽은 기름에 튀겼다시피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어에서 배어나온 기름이 흥건합니다. 속살까지 익혀주기 위해 뚜껑을 덮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분 뒤 뚜껑을 열자 팬에 들러붙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기름기만 새어나오는 자연산 연어. 반면 양식 연어는 프라이팬 전체가 기름 범벅이 됐습니다. 이 기름이 생연어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비결입니다. 15분 동안 구워내 기름을 쭉 빼낸 두 연어의 무게를 비교해봤습니다. 200g의 동일한 무게였던 두 종류의 연어는
기름이 빠지며 20g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다던 슈퍼푸드 연어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연어는 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돼지고기, 살코기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살을 빠지게 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를 할 때 다이어트 식품이다. 그러면 정말 소비자들이 전부 다 살을 빠지게 하는 식품이다. 살을 빠지게 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을 먹으면 난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효능을 표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앞서 화면에서 보신 붉은 빛깔의 자연산 연어를 맛봤습니다. 녹네요, 입에서. 양식 연어에 비해 확실히 기름기가 덜하고 아주 담백합니다. 더 고소한 맛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식감도요. 양식 연어와 달리 단단하면서 쫄깃함이 느껴지고요. 제가 알고 있던 연어의 맛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던 연어의 효능도 달랐습니다.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 연어,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 효과에 좋다라는 연어의 효능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먹던 이 주홍빛의 양식 연어가 아닌 강과 바다를 넘나드는 자연산 연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또한 자연산 연어와 양식 연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벌써 색깔부터가 이렇게 다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연어가 같은 효능을 가졌다고 믿었을까요? 웰빙 열풍이 시작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 쉽게 휩쓸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슈퍼푸드 연어에 대한 정보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 고운 빛깔을 가진 이 양식 연어도 매력적인 식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소비자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판매자와 미디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난 건강 정보를 맹신하는 우리 소비자의 인식 또한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초에 절인 밥 위에 싱싱한 회를 얹어 즐기는 초밥.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주 즐겨 먹는 초밥들을 제 앞에 한 상 차렸습니다. 보실까요? 이야, 부드러운 식감으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연어초밥부터 특히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스테미너, 장어, 그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새우초밥,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쫄깃한 문어초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초밥도 있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초밥들이고 우리가 즐겨 먹었던 초밥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이 초밥, 어떤 생선으로 만든지 아시겠습니까? 생선살이 하얗고 언뜻 보기엔 광어초밥 같기도 하고 과연 어떤 생선으로 만든 초밥일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바로 팡가시우스입니다. 팡가시우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공룡 이름 같기도 하고요. 팡가시우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생소한 팡가시우스라는 생선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몰랐던 팡가시우스에 관한 비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공개합니다. 우리는 팡가시우스라는 생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어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시죠. 팡가시우스 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팡가시우스 맥.
주로 이제 그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그 민물맥입니다. 민물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맥이가 아니라 거의 1m에 달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맥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주로 이제 수입이 돼서 예식장이나 뭐 출장 뷔페에서 회로 제공이 되고 있죠. 보여줄 것이 있다며 냉장고로 향하는 전문가. 팡가시우스가 궁금해 직접 구매해봤다는데요.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냉동인데 이건 이제 해동하는 거죠. 뒷면을 보니 원산지는 베트남 냉동 팡가시우스 메기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느 흰살 생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베트남산 메기 팡가시우스. 그런데 냄새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기존의 생선 냄새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좀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네. 이게 뭐 상에서 난 냄새도 아니고 역한 냄새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썩 그 맡기 좋은 그런 또 향은 또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썰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네,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썰어놓고 보니 늘 봐왔던 생선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이 처음에 굉장히 좀 닝닝한 맛도 좀 나죠? 처음엔 그냥 닝닝한 맛이 나다가 모르겠어요. 무슨 맛이죠, 선생님 이거? 이게 이제 그 팡가시우스 메기 특유의 생선 이제 향인 것 같아요. 이 맛인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그 MSG를 잔뜩 탄 것 같은 그 닝닝함이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비릿한 맛도 이제 나고, 그래서 그냥 생으로는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서 먹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럼 초고추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조금 나아질까? 진짜 훨씬 낫네요. 좀 한결 낫죠? 네. 이건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회 맛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은 아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팡가시우스 메기가 서식하고 있는 그 강이 그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짜오프라야 유역이라든가 메콩강이에요. 근데 이 강의 이제 그 수질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 부분 이제 오염이 진행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최근에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강으로 흘러내려오는 폐수나 축사의 어떤 분변물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강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고 또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그런 중금속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중금속 같은 경우는 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이제 축적이 되죠. 근데 팡가시우스 메기는 대형 물고기 있고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를 계속 먹고 먹으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이제 그 중금속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팡가시우스 메기를 구이나 튀김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지 날것으로는 안 먹거든요. 날음식 문화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이제 날것으로 먹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검열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지 소비자로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먹는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죠. 식재료로서 팡가시우스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 팡가시우스란 메기 자체가 이름이 상업적으로는 썩 매력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업자들이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참자를 붙여서 이게 마치 이제 맛있는 메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명으로 팔게 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쇼핑몰에는 대부분 이제 참메기로 팔고 있거든요. 낯선 팡가시우스라는 이름 대신 참메기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의 말처럼 팡가시우스는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팡가시우스와 참메기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메기로 알고 먹었던 이 팡가시우스의 정체부터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팡가시우스라는 어종이 있나요? 네? 팡가시우스라는 어종이요. 아니, 없어요. 현재는 저희 이런 어종은
없어요. 제가 못 들어본 물고기라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트남에서 들어온 팡가시우스라는 게 있나요? 팡가시우스? 네. 예, 있어요. 네, 오셔서 보시면 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팡가시우스가 있다는 충청북도의 한 수족관을 서둘러 찾았습니다. 수족관에 들어서자 크고 작은 다양한 어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연 팡가시우스는 이 중 어떤 물고기일까? 전문가를 만나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소한 이름처럼 그 모습도 과연 낯설까? 보시고 있는 이 검은색 물고기가 팡가시우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상어처럼 생긴 검은색 물고기가 바로 팡가시우스라는데요. 상어가 생겼는데요? 등치더미가 상어와 같다고 해가지고 화분은 샤크피시라고 부릅니다. 바다는 메콩강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감소합니다. 감소라는 민물. 네, 맞습니다. 메콩강의 대표 생물로 대형 어류에 속하는 팡가시우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메기처럼 이제 보시면은 수염이 달려있는 특징이 있고요. 네. 아, 수염이 진짜 있네요. 입 주변을 보니 메기과의 특징인 긴 수염이 보입니다. 세계 민물 어류 도감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보셨던 팡가시우스가 이 가이양이라는 물고기와 징기스칸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팡가시우스의 또 다른 이름 참메기는 존재할까? 한국 어류도감을 살펴봤지만 참메기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고 있는 메기모 거류 중에는 참메기란 메기는 없습니다. 팡가시우스 메기가 참메기인가요? 팡가시우스 메기는 참메기는 아닙니다. 참메기라는 어종 자체가 없나요? 네, 참메기라는 어종 자체는 우리나라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팡가시우스가 참메기로 둔갑해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걸까요? 우리는 한 초밥 뷔페를 찾았습니다. 초밥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는 이곳. 40여 가지 특급 호텔식 초밥이라는 홍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팡가시우스를 볼 수 있을까요? 가게 안은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신선해 보이는 샐러드는 물론 각양각색의 롤과 초밥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초밥들 사이로 참메기 초밥이 눈에 띕니다. 참메기 초밥은 무엇일까? 이건 무슨 생선이에요? 메기인 거예요? 어디서 나요? 바다. 민물 아니고 바다. 우리나라 생선이에요? 참메기는 우리나라 바다 생선이라는데요. 팡가시우스는 참메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초밥에 회만 따로 떼어내 맛을 봤는데요. 앞서 먹어봤던 팡가시우스와 비슷한 냄새와 맛입니다. 냄새가 좀 똥을 그런 소독약 같은 약품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입에 처음에 넣었을 때 일단 식감이 안 좋아요. 쫄깃한 그런 맛이 아니고 약간 부서지는 듯한 딱 넣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살이 으스러집니다. 살결 역시 종이가 찢어지듯 쉽게 찢어져 버리는데요. 맛은 물론 식감도 그동안 즐겨 먹던 초밥과 달랐습니다. 비린내라고 하기는 아닌데 그 특유의 냄새가 좀 별로 인기는 안 좋은데 또 막상 빼놓치는 사람들이 막 찾아가더라고요. 따로 뭐 조미는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냄새는 안 좋은데.
특유의 냄새와 부드러운 식감의 참매기 초밥. 매장 밖을 나서자 복도 한켠엔 식당에서 사용한 듯한 식재료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판가시우스라고 적힌 박스를 찾았습니다. 판가시우스라는 이름과 함께 원산지는 베트남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선 왜 판가시우스를 참매기로 팔고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들어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판가시우스 박스는 뭐예요? 일단 한명 따로 있어요. 중식은 요즘 상당히 판가시우스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햇볕에서 참외기라 수영장 애기가 아니라 아예 다른. 근데 그 이름이 판가시우스인데 왜 참매기라고? 판가시우스라고 하면 나는 저희 나라에서 판가시우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애기 같은 싸가지고 그 싸간 거 참매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라고 그거는 잘못 알고 이어져 있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얘네가 핀란드 쪽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 그때다 알까지가.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떨까? 또 다른 초밥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샐러드바는 물론 샤브샤브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가족 외식 장소로 유명하다는데요. 다양한 먹거리가 진열된 뷔페 코너. 한쪽에는 여러 가지 초밥들이 놓였습니다. 생선 초밥이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새우는 물론 한치와 장어, 그 옆엔 연어와 문어 초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따로 없어 알 수 없는 초밥이 눈에 띕니다. 이름이 안 적혀 있었는데 이거는 뭐지? 연어 초밥. 아, 이거는 문어 초밥. 이거는 뭐예요? 매기 초밥이에요. 매기. 우리나라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매기로 만들었다는 초밥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매기 초밥, 어쩐지 판가시우스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회만 따로 떼어내 맛을 봤습니다. 역한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먹자마자 부서지고 비릿한 냄새와 맛 때문에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찍어서 간장에 찍어 다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 간장이 그 비린내를 좀 없애줘버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이곳의 매기 초밥에 대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냉동인 것 같아서 별로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너무 푸석푸석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냉동이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푸석푸석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난방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예전에도 이게 맛이 좀 이상하다. 다른 손님들. 네, 다른 손님들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있긴 있었어요. 냉동 매기 초밥.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방은 매우 분주해 보입니다. 초밥을 만드는 직원도 보입니다. 매장에서 봤던 매기 초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생선이에요? 이건 뭐예요? 매기? 매기로도 초밥을 만들어요? 그 냄새가 막 그렇게 좋진 않다. 네? 아, 그래요? 잘 나가요? 아, 이게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거예요, 매기가?
주방 한쪽에는 식재료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 판가시우스 메기가 눈에 띕니다. 이곳 역시 판가시우스를 국내산 메기라고 팔고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이건 뭐지? 메기라고. 이게 이제 초밥으로 나가요? 이거를 딱 올려서가지고 이거 뒤에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해동을 냉동 상태의 초밥용 횟감들은 진공 포장이 된 채 물속에서 해동되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맥이라고 했던 냉동 제품을 들어 뒷면을 확인해 보니 판가시우스라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해동 과정을 거쳐 밥 위에 올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초밥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국내산 메기 초밥으로 알고 먹었던 것, 바로 베트남산 판가시우스 초밥이었습니다. 이번엔 시푸드 뷔페로 유명한 곳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가격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선 곳들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가게 밖 홍보 문구에는 산지 직송된 화로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판가시우스를 참매기로 판매하고 있을까요? 인기를 실감하듯 초밥 코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떤 초밥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도중 여기 있네. 분명 참매기 초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살짝 익힌 듯한 생선살 위에는 크림치즈가 듬뿍 올려져 있습니다. 앞선 식당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크림치즈, 간장, 와사비 맛 때문에 전혀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어요. 먹을만한가요? 맛있어요. 근데 시키는 게 한번 구워서 그런지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살짝 굽고 소스까지 곁들이니 먹을만한 판가시우스가 됩니다. 냉살 이거 익혀가지고 크림 소스 하루는 아니고요. 냉동으로 이렇게 배달돼서 그러고 혈감용인데 이제 약간 뭔가 냉동에다 풀린 거라고 해가지고 익혀주는. 굽지 않아도 먹을 수는 있어요? 아예 먹을 수 있는데 혈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 이렇게 먹어도 맛은 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굽지 않은 상태로 먹는 걸 권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 판가시우스 특유의 비릿한 맛과 질감을 아는 듯합니다. 크림치즈를 빼고 익히지 않은 상태의 참매기 초밥을 가져와 먹어봤습니다. 전문가 선생님한테 먹었던 그 맛 그대로 특유의 역한 냄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못 먹겠네. 참매기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판가시우스.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한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판가시우스를 볼 수 있을까요? 창고 안은 냉동 수산물을 나르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다 전구로 나가, 다. 서울까지. 판가시우스를 보여달라고 하자 수입업자는 창고 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수많은 냉동 수산물이 보이는데요. 판가시우스도 있고. 판가시우스 박스도 보입니다. 초밥 뷔페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보시면 판가시우스 뒤에 메기도 있어요. 판가시우스. 네, 메기 까거든요. 그래서 다 메기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가시우스 하면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요새는 크게 안 돼요. 우리가 참매기로 알았던 것, 판가시우스입니다. 가공 공장도 이 근처에 다 있어요. 국내 가공은 원래 수입 다 산지에서 들어와요. 그 산지에서 썰어서 제품을 수산 그때그때 가공하는 애들이 몇분이 가공하지. 국내 그냥 판매하는 거 산지. 그런 애들은 약간 맛이 민물 쪽이다 보니까 홍물 쪽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처음에 이게 좀 흉부터스하고 막 지식을 하니까 이거는 그랬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안 해. 이걸 안 하다가 찾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팡가시우스 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우리는 한 유통업자에게서 팡가시우스 수입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맥인가? 이 팡가시우스라고 해가지고 바다 뻘쪽에 사는 고기예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저가형 고기였어요. 지금도 싸요, 사실. 지금도 뭐 5kg에 뭐 한 3만 원도 안 되니까. 1kg에 3만 원. 틸라피아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14만 원이에요. 거의 2배 가격이에요. 근데 제품은 틸라가 훨씬 좋은 거고 팡가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싼 걸 찾다 보니까 이게 너도 나도 싼 걸 찾다가 쓰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맥이. 네. 저희는 횟감용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좋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횟감용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 일단 맛이 없어요. 2013년 10월에 방송된 가짜 도미의 진실편을 기억하십니까? 가짜 도미 행세를 했던 대만산 민물고기 틸라피아에 대해 집중 취재했었는데요. 역돔인데 역돔. 역돔이요? 역돔이 뭐예요? 이 이름 따로 있는데 틸라피아라 그래요. 완벽하게. 틸라피아의 빨간 살점은 언뜻 보기에 도미살과 비슷해 가짜 도미로 둔갑할 수 있었는데요. 틸라피아와 도미의 가격 차이는 무려 8배 이상. 그런데 틸라피아보다 더욱 값싼 생선이 바로 팡가시우스입니다. 팡가시우스는 틸라피아의 절반 가격, 매우 저렴합니다. 이제 쓰는 데들은 써요. 사용하는 데는 쓰는데 구승용으로 쓰는 거죠, 그냥. 초밥 짓는 데에서는 뭐 이제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흰살 생선 쪽에 속하는 거기여서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가게. 값싼 팡가시우스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걸까? 서울의 한 예식장. 피로 현장에는 신랑 신부와 많은 하객들이 있습니다. 예식장 뷔페의 인기 메뉴는 바로 신선한 회. 자세히 보니 참매기 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돌잔치가 한창인 뷔페. 이곳에서도 팡가시우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옅은 분홍빛에 특유의 비릿한 냄새, 팡가시우스가 맞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회전 초밥 전문점. 많은 종류의 초밥들이 줄 맞춰 손님들을 반기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팡가시우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많은 식당에서 팡가시우스는 참맥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한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팡가시우스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피쉬앤칩스라고 거기에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횟감을 쓰더라고요. 저는 사실 추천 안 해요. 왜 추천 안 하세요? 그래도 뭐 다 있어. 아니 구워 먹고 튀겨 먹는 생선을 회로 먹으니까 그렇죠. 드셔보셨어요? 안 먹습니다. 그냥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해야 먹는 거지. 횟감으로는 저희는 전혀 안 먹습니다. 어찌됐든 민물고기인데 민물고기는 회로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요. 네, 살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성을 안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수입산. 틸라피아 뭐 먹거리 스파에서 보셨잖아요. 팡가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똥물에서 사는 그 고기를 손님들한테 먹이기 힘들죠. 그렇죠. 민물고기인 팡가시우스,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팡가시우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4년 러시아에서는 항생제와 호르몬 검출로 수입 금지가 되었고 미국 내 3곳의 주에서는 항생제가 검출되어 수입 금지. 또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항생제인 루코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전면 수입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량이 검출돼 판가시우스를 섭취하는 데 주의를 해야 한다는 한 논문까지 발표됐는데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판가시우스. 우리는 인터넷과 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판가시우스 초밥과 회를 구입해서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은을 비롯해 대장균군과 살모넬라균 등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은을 비롯한 4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발암물질인 루코말라카이트 그린은 어떨까? 검사를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먹거리 스타일 팀인데요.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성분이요. 그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식약처로부터 법적으로 수여받은 어떤 시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적합 판정을 내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네. 그 외의 사안들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특히나 또 방송적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네. 그거 가지고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시험 기관이나 시험대 입장에서. 건출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네네. 조금 기피하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라카이트가 나오게 되면 막 발칵 뒤집혀질 거예요. 결국 발암물질인 루코말라카이트 그린은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수산물 관리 및 검사를 관할하는 식약처에서는 루코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우리는 판가시우스에 대해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검사해가지고 검사 성적서에 따라가지고 안전하기 때문에 유통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 루코말라카이트 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리저리 좀 알아봐도 검사를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루코말라카이트 그린이랑 네네. 늘상 하는 검사 항목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검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판가시우스를 좀 안전하게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판가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720톤 들어갔는데 주로 핵감으로 들어오지거든요. 네. 검사를 총 많이 할 때는 한 60여 가지 이제 미생물, 중금속 또 혹시 검지된 물질을 썼는지 또 키우다가 쓴 작은 물질을 썼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60가지 정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잘 하고 있으니 저희도 믿고 좀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근본과 외국서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요즘 환경에 따른 그런 물질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 가지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판가시우스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 수족관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식당에서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정작 수족관에서 직접 만나게 되다니 기분이 조금 묘한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판가시우스입니다.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메기라기보다는 상어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메기과의 특징인 수염이 달려있긴 하지만 글쎄요. 상어를 닮은 메기라. 이 판가시우스는 열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녀석인데 어쩌다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그동안 참메기 요리라고 알고 먹었던 요리들이 모두 이 판가시우스로 만들어졌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판가시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생선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구이와 튀김으로 즐기는데 회를 즐기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상 우리나라에선 유독 생선 횟감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물고기를 먹는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선 초밥은 가열을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를 먹기 때문에 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그리고 관리만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판가시우스를 참메기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병 표기는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명칭 그대로 판가시우스 초밥 이렇게 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먹는 즐거움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